통미봉남, 북한이 또다시 노골적인 갈라치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전의 악질 보수 정권을 무색해야 한다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임재 변호사, 일단 짚어보면 우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에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예. 구체적인 발언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대미 입장에 대해서 허황된 이 비핵화 집념만 턴다면 미국과 마주서질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미국에 한 발 다가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좋은 추억도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네. 친분까지 언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한 입장 여전히 강경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을 보자면 네. 한국에 대해서는 일체 상대를 하지 않을 것이고 마주 앉아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반신불수의 기형체다.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비핵화하라는 것은 미연 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핵화에 대해서 여전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얘기예요,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와는 뭐 비핵화 포기하면 이거 마주 앉을 수는 있고, 근데 우리와는 마주 앉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건데, 그럼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여기서 숨은 뜻은 이거예요. 우리 사실상 핵 보유국인 거 인정해줘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은요 딱 건너뛰고요. 사실상 미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런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인정받고 난 후에는 전략적으로 경제 제재까지 좀 풀어보겠다. 이런 구상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아니 뭐 저런 구상이라면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뭐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내려놓을 것이냐. 그런데요, 트럼프는 이미 올해 초에 당선 직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good. I was very friendly with him. He liked me. I liked him.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Now he is a nuclear power. 자, 이영수 센터장님. 그러니까 핵 파워. 그러니까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를 지녔다고 보는 핵 능력 보유국으로 트럼프는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 국방장관까지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아니 이러면 트럼프가 이제 비핵화 이거 테이블에 안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김정은으로서는 정말 땡큐일 수 있는데요. 네.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제발 저를 좀 핵보유국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도 트럼프는 뉴클리어 파워면 거의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몇 번 기대를 부풀리더니 네. 트럼프 2기의 정책적인 기조는 비핵화다, 북한 비핵화다 이렇게 자꾸 이제 두 가지 신호를 같이 보내고 있어요. 투트랙으로. 예, 미 국무부나 백악관의 당국자들이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니까 네. 트럼프, 김정은 입장에서 서로 이게 좀 신호가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 김정은하고 사이도 좋다, 김정은도 나는 뭐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이러는데 이 뉴클리어 파워에 대한 해석을 두고 서로 지금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이 시정 연설을 보면은 네. 핵에 집착하지, 비핵화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신호를 보내는데요. 이게 보면은 시점이 좀 묘합니다. 사실은 김정은이 오늘 새로운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10월 말에 경주 에이펙에 트럼프가 이제 오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 이런 얘기가 지난 주말에 도니까 네. 주말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거기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밀어붙이게 되면 잘못하면 김정은이 돌아서면 파국을 맞을 수가 있는데 김정은은 거기다 결정타를 날립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아주 공교로운 인터뷰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자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핵 동결 수준에서 합의를 한다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동결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아니 아무래도 우리도 이러면 이거 북한 비핵화 목표는 좀 더 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비핵화 부분을 우리가
대북 외교의 핵심으로 지금 가져왔는데 네. 이걸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진전이 없다면 남북 관계 진전, 북미 관계 진전이 이것 때문에 계속 걸림돌을 맞는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 부분을 좀 비껴갈 수 있는 방향이 모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비핵화 목표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좀 핵동결 이 정도로 봐줘도 우리한테 유익한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이제 낸 거죠. 우리가 직접 비핵화 포기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북한과 미국이 합의하면 네. 동결 수준에서 우리가 좀 양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공을 사실상 북미 정상한테 넘긴 거고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은 네. 우리 한국 내의 보수 여론도 어느 정도 좀 익스큐즈 해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아마 깔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북미가 그렇게 한다면 트럼프로 공을 사실상 넘겼다는 해석을 주신 건데 아니 그럼 미국이 목표를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동결에 맞추는 순간 이 NPT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이거 그 자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남아 있죠. 만약에 핵 동결로 가게 되면 핵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파키스탄, 인도처럼 실제적인 핵 보유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국제 제재는 상당히 많이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득을 해서 핵 분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핵 동결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얼마나 정말 진실되게 본인들의 핵 능력에 대해서 공개하고 신고하고 검증을 받을까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국제사회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NPT에서 가서 조사를 하더라도 네.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어떤 검증이나 NPT의 검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거냐. 지난번에 2019년에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게 논란이 됐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확실히 해야 된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신고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네. 북한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한적으로 검증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검증을 받겠다고 해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6년 전에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에요. 비핵화를 하겠다며 아주 자신만만한 입장을 보였지만 사실 이때도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Chairman Kim, are you ready to denuclearize?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북한이 영변만 생각하고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 해체하겠다 이렇게 나섰지만 트럼프가 아니 너네 영변 풍계리 이거 말고도 뭐 강선, 희천, 평산 딱딱 다 있다고 짚어내니까 당황해서 당시 결국 판이 엎어졌었던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핵 동결 합의한다고 해도 북한이 국제사회 사찰을 어느 정도로 허용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북한이 과연 정말로 전격적으로 모든 걸 다 공개할 수 있을 거냐. 예. 신고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꼭꼭 집어서 얘기하니까 당황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에도.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국제사회 제재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미국은 이미 여러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부분까지 사찰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거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사찰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신고를 제대로 잘 해야 돼요. 숨겨놓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시설에서 또 핵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공개하느냐가 관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북한을 신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행동들을 보면 겉으로는 핵 확산을 좀 줄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협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자기들이 보여주기 싫은 것은 감추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또다시 이런 사찰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명확하게 미국이 알고 있는 국제사회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곳의 모든 시설을 공개하고 사찰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북한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뭐 노벨 평화상을 원하는 트럼프한테는 지금 당장 이벤트가 필요하고 비핵화는 점점 더 요원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에이펙을 염두에 둔 거다라는 해석을 주셨으니까 그 김 위원장 경주 에이펙에 나타날 것 같습니까? 직접 오기는 어렵다는 게 우리 정부의 관측이고요.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제3의 장소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주를 들렸다. 그렇죠. 이거는
19년 2월에 예.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실 김정은이 뭐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그러지만 그때는 아마 치를 떨었을 거예요. 자기가 너무 치욕스러운 상황을 맛보았으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4달 이후에 트럼프가 나 도쿄에 가는데 너 좀 만날 수 있니? 이러니까 바로 호응을 해가지고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다만 이번에는 그림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과거에 북미가 판문점에서 만날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제 해가지고 남북미가 만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의 편지를 보면 김정은이 계속 트럼프한테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좀 빼고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북미 담판 네. 그리고 조건부 만남. 이번에도 이제 비핵화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만나줄게 이런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요건을 트럼프가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는 분위기만 띄워도 북미 정상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예. 저는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올 하반기 판이 정말 크게 돌아갈 것 네. 같습니다.